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내일 크리스마스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오늘은 미국장이 전날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반장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죠. 3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25일 휴장이니까 우리도 같이 편하게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멤버십뿐 아니라 기존 구독자 영상에서 제가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리죠? 네, 지금은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라. 그리고 추세 반등 아직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위로 못 올라가고 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날짜를 맞추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자, 4일 전입니다. 4일 전에 급락에 피로감 많이 느끼셨을 텐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죠. 새벽까지 보시려면 힘듭니다. 그죠? 근데 저는 우선 매도를 지난주에 70% 해둔 상태여서 크게 피해는 안 입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너무 좋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익절하시고, 그리고 감으로 하는 거 아니죠.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차트 보기 어려우시면 공부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좀 지루해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추세는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잘 맞춰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구독자 영상에서 제 비트코인, BITX나 비토도 기술적 지표는 우선 다 꺾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의 계속 저희 회사로도 오거든요. 전화 오셔서 상담이 비트코인 어떻게 보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추세가 꺾였다. 그러면 보유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줄이시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전 BITO, 비트코인 선물로 ETF로 투자하기 때문에 자, 그냥 100주를 갖고 있다고 치면 한 25주, 그리고 지금 추세에선 절반만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줄여 놓으시고 더 아래로 가면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더 사시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자세라기보단 약간 그냥 매수자의 자세죠. 그냥 매수를 원하시는 거고, 그건 더 아래 가격, 하단 가격에서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는 자, TQ 240분봉상 85달러, 여기 제가 연보라색 라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87달러 회색 점선 돌파 시에 추세 전환이 확인되는데 아직 중앙 추세선 근처고 못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보고 그러니까 반등하는지 돌파하는지를 보고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물론 이게 돌파를 하면 이게 TQ입니다. 쭉 내려왔죠. 이거 중앙 추세선 깼어요. 깨고 하단 내려와서 자, 반등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 풀색 영역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단기 저점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다홍색 라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 황금색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황금색 라인은 제가 쓰는 S밴드인데 이 라인들을 이렇게 다 터치하면 이렇게 반등이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중앙 추세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보단 여기가 비싸지만 이건 이해하실 거잖아요. 여기 가서 부딪히면 또 이렇게 내려가니까 확인하시고 사는 게 낫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쪽에서 눈 딱 감고 큰 물량 아니죠. 적당한 물량만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7을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확증이 돼요. 어제 SOXL이 올라갔죠. 자, 반도체주가 올라갔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중앙 추세선을 똑같이 깼죠. 깨서 내려와서 똑같아요, 위치는. 자, 여기 그죠? 다홍색에 황금색에 라인 다 닿고. 근데 뭐가 하나 다르냐? 풀색 영역이 여기는 조금 이격이 있고 여긴 가깝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얘는 파란색을 뚫어 올렸어요. 그럼 어떤 게 상승세가, 얘는 이제 우선적으로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과 이 가격 차이가 있지만 투자자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보유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 얘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움직였는데 같은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면요.
자, TQ는 이렇게 계속 상승했다가 꺾였죠. 이거 되게 안 좋은 구간이죠. 예, 상승해서 꺾이는 구간이고, SOXL은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한 번, 저 1, 2, 3 말씀드리죠? 두 번, 그 위치를, 방금 말씀드린 위치를 세 번째 터치하고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눌리면 한 번 더 가면 이렇게 꺾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자칫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위치가 다르죠? 예, 같은 위치로 보이지만 결국 과거의 행적이 달라요. 예, 얘가 지나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여러분 비트코인 떨어지고 SOXL 반도체가 확 오르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항상 요새 장세 제가 좀 불안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TQ 오르면 SOXL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가야 불장이죠. 근데 지금은 물장은 아닌데 왠지 중간장쯤 됩니다. 하나가 떨어져야 하나가 올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유동성이 많지 않다. 뭐 물론 많지만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장은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항상 체크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냥 집에 있는 차트 아니면 그 MTS 스마트폰 차트를 하나 놓으시고, 이런 기호 다 없어도 돼요. 있는 걸로 설명드려서 복잡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가격대 이전 가격에 다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TQ 월봉입니다. TQ 월봉에서 93.66이 어디예요? 여기 고점인데 이전에 여기에요. 그죠? 예, 2021년도 고점 그 영역입니다. 완전 같진 않죠. 근데 비슷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긴 윗골이 달렸죠? 지금 긴 윗골이 달렸죠? 예, 제가 좋아하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예, 이거 이렇게 되면 약간 겁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지표, 금리, 매크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기업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다 합쳐서 생각했을 때 결론은 잘 안 나죠. 예,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게요. 이런 게 다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면, 아니 가격이 이렇게 형성될 리가 없어요. 예, 전고점, 요번에 신고점, 그죠? 그리고 눌리는 거 똑같죠? 그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이전에 여기가 전고점이고 이전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옆으로 쭉 가면 여기서 뜨드득 고점이죠. 똑같죠? 그럼 이 전에 저점 볼게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디서 눌렸어요? 여기죠.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어디서 변곡이 생겨요? 이 밑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또 이렇게 중간에 매물대 생기죠. 옆으로 가보면 또 여기죠. 여러분, 주가는요 그냥 심리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를 아시면 가격이 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에 매수할까요? 얼마에 매도할까요? 그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남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 저점과 이전 고점, 요것을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때요? 이전 고점과 최근 고점이죠. 예, 고점 연결했던 75예요. 75.5. 그리고 지금 85점, 여기가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전 고점처럼 올라왔죠? 올라와도 부딪혀서 떨어지죠. 얘 올라가도 부딪혀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 현재까지는 전 더 높다고 봅니다. 한 70% 정도 되고, 대신 뚫어서 올려주면 너무 좋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홀딩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승 이후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상승 전 저점이죠. 그게 얼마냐? 60일입니다. 60일. 그럼 우리는 지금 위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85, 75, 6일. 75를 안 가면, 75달러를 안 내려가면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하고 올라갈 것이고, 그죠? 여기까지 가서 여길 깨면 바로 60일까지도 내준단 말이죠. 이점 보면 알 수 있어요. 신고점 2021년 보시면, 자, 여기서 어때요? 내려갈 때 여기까지 내려가서 바로 밑에까지 쏴버리죠? 50일까지 그냥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오면서 뺄 땐 뭡니까? 그냥 익스프레스죠. 그냥 쾌속으로 빼버리니까 이래서 하락 대응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5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 물량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절반 정도 줄였다가 이 밑에서 사셔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먼 일이지만 진짜 50이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남은 물량도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사실 위쪽에서 아마 매도할 거예요. 했다가 아래쪽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쵸? 굳이 이걸 계속 물타기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가능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 기간을 그렇게 힘들게 다시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뭐 보유하시라고요? JPI. 차라리 배당 ETF, SCH나 좋아하는 거 그냥 사서 모으세요. 손실 좀 나더라도 배당으로 메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TQ 사실 수 있게끔 가격 다시 드릴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볼게요. 자, 고점이죠. 이전 고점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인데 쫙 가보면 지금 거기서 여길 돌파하니까 슈팅 나오잖아요. 여기 갭 뜬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깰 때 여기 깨버리니까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돌파 시도하는데 지금 딱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뚫기가 어렵냐? 얘 때문에 그래요. 전고점이 여기에 딱 이 위치였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뚫리지 않는 겁니다. 하루 만에 쭉 못 뚫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전 고점 여기죠. 자, 쭉 옆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따닥따닥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하니까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근데 내려올 때 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매물대는 77이구나. 그래서 85에서 77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시려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77에 사보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 말건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냥 칸 개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층이라고 할게요. 2층 그쵸? 2층 올라가면 한 층 내려가요 보통. 그쵸? 여기 하나 내려갔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층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한 층 내려가요. 위로 갈수록 여기 내려가는 게 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두 개 층 내려왔죠? 그 다음에 힘들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세 개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만약 두 개로 올라왔으면 세 개 정도 내려갑니다. 하나 정도 더 내려가고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위치에서는 우리 사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 그냥 이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올라왔죠? 그러면 상승세 쌤은 한 개만 내려간다는 거예요. 운 나쁘면 여기 하나 더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회색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여기가 지지선인데 안 내려갔으니까 땡큐죠. 그리고 보통 또 두 개 올라가면 하나 내려오죠? 그리고 두 개, 여기는 원위치 했네요, 원위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올라가면 하나, 두 개. 이 정도 내려왔다가 하나, 둘, 셋 하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간다? 저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세 개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두 개는 내려갑니다. 이럴 확률이 높아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추세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고, 자, SOXL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인데 제가 지금 SOXL을 좀 애매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이유가 자, 월봉에서 볼게요. 월봉에서 보면 이전에 2020년도 코로나 상승이 본격적으로 여기는 이제 하락한 거 메꾼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위치가 여기인데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요 영역에서 긴 꼬리를 달았어요. 지금 이 영역이거든요. 그쵸? 다른 봉들 보면 몸통 자체에는 꼬리가 당연히 없죠. 위아래 꼬리인데 올라갈 땐 윗꼬리가 달리죠. 이렇게. 그리고 내려올 땐 아래 꼬리가 달리는데 여기 이게 특히 많아요. 그쵸? 완전 흔드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뒤에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그때랑 똑같냐?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차트상에선 유사해요.
지표가 내려가고 있죠. 다.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도 내려가고 있고 예, 살짝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월봉은 좀 긴 지표이기 때문에 예, 기다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애매해집니다. 진짜 분위기가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전보다 나은 건 여긴 어떻습니까? 꼬리만 달다가 여기서 그냥 바로 빼버렸죠. 그리고 반등 여기 다시 했는데 여기 또 돌파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진짜 정교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차트 이것만 공부하셔도 여러분 매매 가격은 다 나와요. 자,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있어서 그때보단 나은 거죠. 그때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쏟아졌다가 다시 뚫었으니까 못 뚫고 내려왔는데 얘는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 지지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봉상 볼 때 이 구간이 만만치 않은 구간이다. 월봉에서도 그렇고 이전에도 어때요? 상승했다가 여기서 딱 부딪혀갖고 그냥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예, 요 가격대가 27달러입니다. 27달러. 그러면 지금 29로 올라왔잖아요. 다행히. 근데 진짜 27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SOXL은 싸다고 막 사시면 안 되고 이 밑에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단으로 이렇게 추세선 올리면서 일봉상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중앙 추세선 일봉상에서 완벽하게 돌파는 못했지만 살짝 걸쳐 올려놨어요. 하지만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길게 유턴하듯이 돌아 나갈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바로 가도 또 눌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하기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갑자기 퍽 튀어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될 테니까 꾸준히 모으시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서 꺾어 올려도 문제는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41.9, 42달러죠.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수월하게까지는 아니지만 힘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위를 뚫는 건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는다는 건 주가도 다 상승세여야 되고 얘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정치나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노이즈가 없어야 돼요. 지금처럼 지금 뭐 우리나라는 시끄럽고 미국은 안 시끄러운데 주가가 빠져서 시끄럽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분위기로 계속 가야만 이 42를 돌파할 수 있는 거지, 자칫하면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동안 개인은 손해를 봤지만 누구는 수익을 봤나요? 기관들은 수익을 받겠죠. 숏도 치고 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올리는 동안 매수가 들어오겠죠. 기관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숏도 청산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빼버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큰 하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전한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장투. 근데 전 TQ 사는 것보다는 SOXL 사는 게 지금 낫다고 봅니다. 위치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투 개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몇 달러요? 요거 42달러까지 보시고 눌릴 때마다 사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유튜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도 막 시끌벅적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그러니까 바꾼다기보다 이렇게 정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말이냐, 여러분 비트코인이 화폐입니까? 다들 화폐랑 비교하시는데 화폐가 아니에요. 그냥 투자 자산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달러 패권이 하락하니까 비트코인이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전혀 안 맞거든요. 이거 맞지 않아요. 자,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패권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미국이 기축통화를 달러로 갖고 있고 이걸로 전 세계의 글로벌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런데 기축통화국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부터 볼게요. 자, 기축통화국은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이 늘려야 돼.
전 세계가 써야 되니까 물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요. 예, 달러가 쫙 풀리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덜 풀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역이 쪼그라들어요. 예, 돈을 못 주니까 이거 서로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기축통화국이니까 예,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찍어서 내보내려면 다른 나라들 물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쫙 뿌리면 당연히 무역 적자 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은 대통령 아니니까 예, 우리 미스터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기축통화도 유지할 건데 우린 적자도 안 볼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러려면 기축통화를 포기해야 되는데 엄청 욕심쟁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60여 년 전에 제기된 트리핀의 딜레마, 경제학자 트리핀 교수의 딜레마 이론인데, 자, 무제한 달러가 공급되고 갈수록 재정 적자가 쌓이죠. 경상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경상 적자는 불가피해요. 그럼 과거에 미국이 그걸 다 어떻게 해결했냐? 세 가지로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3차 오일 쇼크. 예. 요때가 오일 쇼크가 왜 일어나요? 그때 이제 아랍 쪽에서 석유나 이런 걸 채굴해서 페트로 달러였죠. 석유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 사고 팔 거야 라고 사우디아라비아랑 협정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너네 왕족을 우리가 지켜줄게. 미국이 그 제안을 하고 받아들였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기름이 팔려 나갈 때마다 예, 석유가, 그러니까 달러가 사용되니까 이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이게 현물하고 가치가 그 연동되니까. 이전에는 금이랑 됐었어요. 근본이 이제. 자, 근데 오일 쇼크는 어차피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서 쇼크가 나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났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계속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졌죠? 그럼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 버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비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가스 없으니까 우리 석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미국이 전략 비축률 가장 많죠. 중국, 일본, 스페인, 한국까지 다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재기한 양에 이걸 살려면 뭘 썼죠? 당연히 달러를 썼겠죠. 그런데 이 달러는 통용되나요? 미국에서 발행해서 각 나라에 물건 사서 다 줬는데 얘를 석유로 잠근 거예요. 예, 전략 비축류 3만큼은 달러가 유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달러가 잠자고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선 분명히 사용을 했는데 예, 가치가 그만큼 보존이 된 거죠.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금도 여러분 금 살 때 못 쓰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쓰죠. 근데 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갖고 오겠죠. 달러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도 역시 우리는 원화 주고 사지만 중국 애들은 위안화 주고 사지만 그 금을 들여 올려면 달러를 사용하는 거죠. 같은 위치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면 뭘로 사세요? 전자화폐로 사나요? 아니죠. 각국 화폐로 사는데 결국 그거의 통용은 달러로 됩니다. 그래서 석유와 금과 비트코인의 유사점은요, 예, 달러와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패그, 예, 고정제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것들을 사려면 다 달러를 쓰게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죽일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여기 시청자님들 중에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로 자동차 사셨나요? 피자 사 드셨나요? 앞에 GS25 뭐 그런 편의점 가서 뭐 커피 사 드셨나요? 아니죠. 다 갖고 있어요. 이 달러가 또 잠기는 겁니다.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화폐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개념은 화폐라고 보시면 뭐 향후에 조금 더 개발돼서 전산이 정말
우리 비트코인 업계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롭게 결제 수단으로 될 수 있을 때까지는,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겠습니까, 그걸? 예, 그러면 자기 달러가 무너지는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 비트코인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들이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축통화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전 세계 경제 성장에 필요한 달러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요. 준비자산으로서 달러의 신뢰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돼서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 예, 물건 많이 사면 적자가 계속돼서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가치 떨어지죠? 예, 그리고 흑자를 유도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모순에 빠져요. 그래서 페트로달러로 1차 살려놨어요. 그리고 2차 프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본하고 독일에서도 무역 적자가 발생하니까 뭔 짓을 했냐? 환율을 확 조정해버렸죠. 강제 조정. 근데 얘들이 왜 아무 소리 못해요? 전범 국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문제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세 번째는 최근까지 중국의 미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신흥국에서 돈 번 걸요 다 뭘로 받아갔어요? 국채를 사는 걸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다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돼요? 건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럼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이에요. 예, 지금 이거를 전략자산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기겠죠. 예,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돈은 상당히 많이 보관함에 보관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달러가 떨어진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달러가 약달러인가요? 아니잖아요. 강달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으니까 원화가 망가져서 달러가 그런 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맞죠? 그러면 유럽은요? 중국은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 지금 약달러인가요? 아니죠. 강달러죠. 그래서 여러분 패러다임을 살짝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보셔도 지는 달러 뜨는 비트코인, 저는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예, 세모 드리겠습니다. 세모. 어차피 두 개가 지금 동반자적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얘가 화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셔야 되는데 1년에 얼마씩 움직여요? 2만, 2만 됐다가 6만이 3만 됐다가 다시 2만 갔다가 3만 갔다가. 여러분 이거 돈으로 인정하실 수 있어요? 내가 1억 갖고 있는데 어떤 때는 5천이고 어떤 때는 2억 됐다가 다시 5천 됐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화폐로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예,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디지털 화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BITO 같은 경우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가격을 잡는 거 BITX도 BITU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추세가 꺾였다라는 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하면 제가 욕을 먹겠죠. 난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추세를 보는 거. 자, 이렇게 상승해서 아까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죠? 그럼 여기 보시면 도지형으로 딱 뜬 거 보이실 거예요. 작아서 잘 안 보여도 도지형이 떴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예, 상단부예요, 상단부. 여기 이렇게 갭 띄운 자리 있죠? 갭 띄운 자리에 그 위치만큼이 딱 고점이었어요. 그럼 돌파 못했네요, 그죠? 돌파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이 구간이 매물된 거죠. 예, 왜냐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부딪히다가 여기까지 뚫었죠. 근데 여기 다시,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도 B2 기준으로 30 가면 또 이렇게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못 뚫고 돌파를 못하니까 내려왔죠. 쭉 내려와서 갭 띄우는 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갭이 딱 뜨면 옆으로 딱 가보시면 거기에 뭐가 생성되냐? 자, 내려왔던 게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갭 띄우고 올라갔죠, 여기서. 예, 갭 띄우고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로 슈팅을 줬어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 내려올 때도 결국 이 지점. 네, 이게 21달러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이 지점. 그럼 상승 추세 전환은 어디서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됐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까지는 약간 횡보로 움직이다가 상바닥 잡고 여기서 갭 뜨면서 올렸으니까 요럴 때 사는 겁니다. 요럴 때. 딱 요럴 때 사시면 제가 예전에 비토 말씀드렸던 때가 요 부분이에요. 예, 요 부분에 사시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보유하셔서 모아 가시는 게 더 수익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셔라? 더 밑에 갔으면 사셔라. 지금 많이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까 그 매물대잖아요. 그죠? 예, 그 매물대를 못 뚫고 다시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 갭된 데잖아요. 예, 저점 잡고 추세는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추세가 꺾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 추세가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는데 자, 중요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락할 때요. 여기 보라색 선 보이시나요? 보라색 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이만큼 내려오죠? 근데 요번에 여기서 보라색을 깨고 갭을 띄워서 또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아직은 뭐 이만큼 안 내렸고 여기. 근데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떨어지면요. 바로 못 올라가요. 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20일까지는 보시는 게 좀 편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반등해도 이렇게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서 19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보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뭐 운 나쁘면 전부 다 꺾이면 이게 이렇게 꺾일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운 나쁜 게 아니죠. 더 쌀 기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싸게 살 기회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격들을 잘 보셔서 체크 21달러, 19달러, 16달러 체크하셔서 그리고 더 밑에는 여기 있어요. 13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살 게 아니라 재미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프로그램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에 이 차트 프로그램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해서 봉만 보고 하셔도 돼요. 이평선만 저기 설정해 놓고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가격을 매겨 보시면 훨씬 투자가 안정화되고 아, 이때는 내가 안 사야겠다. 이때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 이때는 매도해야겠다. 이런 게 딱 나옵니다. 비토를 계속 지금 사고 있는데 떨어질 때 매일 사고 있는 게 아니라 가격대 이렇게 걸릴 때마다 자동 매수로 걸어놨어요. 근데 30달러 가면 또 50%는 입절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내려가면 더 살 거예요. 자, 틸링헤스트라는 분이 있고요.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 존경에 맞지 않는 피터 린치도 감탄한 피델리티의 레전드 펀드 매니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마라. 그죠? 너무 비싼 거 사시면 안 돼요. 진부화되거나 파괴되기 쉬운 기업에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험한, 너무 올라서 재무가 형편없는 회사들의 기대감만 갖고 가시는 건 작년은 됐어요. 올해도 됐어요. 내년엔 제가 볼 땐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제. 그리고 사기꾼과 바보에게 투자하지 마라. 꿈만 갖고 투자하는 거 아니죠. 숫자 나와야 됩니다. 물론 꿈만 갖고 투자하셔도 그 돈 없어도 살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소중한 돈이다. 소중하지 않은 돈이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적당한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이 공부는 하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여러 가지들 생각하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번을 지키시면 돼요. 너무 비싼 가격에 안 사시고 그럼 개인이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아래 가격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명심하시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올해 연말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